자, 이번에는 피치밴드라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치밴드는 뭐냐면요. 자, 여기서 피치밴드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건반에 보면 왼쪽에 이렇게 뭔가 손으로 조작하는 장치 이런 거, 자, 마우스 빙글빙글 돌리는 거 보이죠? 이런 거 많이들 봤을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건 하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면 피치밴드, 이렇게 하면 모듈레이션이 되는 거죠. 어지간한 건반에는 디지털 피아노 계열이 아닌 이상은 피치밴드 이렇게 모듈레이션 필이 다 달려 있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하나 보는데 그 중에 우리가 제일 먼저 볼 거는 피치밴드에 대해서 보죠. 피치밴드 역할은 뭐죠? 피치, 음정이죠. 밴드. 우리 기타 칠 때 이렇게 하는 거 소리를 뭐 똥 이런 거 뭐라고 그러죠? 밴딩 한다 그러죠? 예. 자, 피치밴드, 음정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뭐 이것도 일종의 컨트롤 기능이에요. 아까 익스프레션 기능처럼. 자, 한번 해보죠. 자, 여기 트랙 리스트에서 오른 클릭, Add Instrument 트랙 해갖고 할련슨의 게스에 합니다. 자, 이번엔 그냥 브라스 소리 하나 골라볼까요? 자, 슬롯에서 열고 여기 검색어 창에다가 브라스라고 한번 해볼까요? BRASS. 자, 뭐 수많은 게 뜨겠지만 제일 만만한 거 여기 이거 불러볼까요? 뭐 GM062 브라스 섹션, 이런 GM062 브라스 섹션이라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불러드렸고 여기를 클릭을 해요. 닫아버리죠. 자, Alt 누르고 쭉 드래그 앤 드랍해서 드래그 해갖고 여기 도화지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죠. 자, 암원편 하나 찍습니다. 자, 되게 이제 길게 늘렸어요. 자, 피치밴드, 지금은 이제 익스프레션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익스프레션이 있는 김에 익스프레션은 그냥 나중에 해봅시다. 제가 나중에 음표 하나를 표현하는데도 여러 가지 컨트롤 기능이 필요하다는 걸 설명할 때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은 그냥 원래 주제는 피치밴드만 해봅시다. 자, 피치밴드를 하려면 여기 우리가 익스프레션을 아까 골랐을 때는 여기 화살표를 눌러서 골랐잖아요. 자, 맨 위에서 두 번째 보면 피치밴드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손으로 조작하는 이 피치밴드라는 장치를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피치밴드는 지금 여기 이걸 했더니 가운데 선이 생겼죠? 아까 익스프레션과는 뭐가 다르죠? 익스프레션은 요 가운데 줄이 없었어요. 그냥 0일 때가 최소값, 127일 때가 최대값이었죠. 자, 그런데 익스프레션은 요 가운데가 0이에요. 그리고 위로 올리면 최대 한 음정, 내리면 최대 한 음정까지 한 음정이 올라가고 위로 올리면 내리면 한 음정이 내려가요. 요거랑 똑같아요. 요 실제 건반에서 피치밴드를 위로 올리면 한 음 올라가고 한 음까지 올라가고 내리면 한 음까지 내려가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기본 세팅 값이 그렇다라는 거지. 여러분들 신디사이저 설정하기에 따라서는 이걸 옥타브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도면 또에옹 또아옹 이렇게 움직이겠죠. 근데 이거 만약에 이걸 옥타브 단위로 바뀌면 또 이렇게 또 가능해요. 그 이상도 가능해요. 여러분들 설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냥 혹시나 여러분들 모르는 학생들 많을까봐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하튼 일단 기본 값으로는 온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치밴드는 스프링이 달려 있어 갖고 제가 온음을 올렸더라도 손을 띄는 순간 띵 하고 이렇게 기본 값으로 돌아와요. 자, 다시 돌아가 보죠. 여기가 아무 음정에 변화가 없는 거고요. 제가 일단은 그냥 정말 좀 무식하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음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겠죠. 자, 일단 소리 들어보는 게 제일 확실하니까요. 소리가 정말 이 그린 대로 음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자, 음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자, 이것도 아까 익스프레션을 좀 설명을 해보죠. 자, 우리가 대중음악 악기와 기본적으로 관련되는 것 중에서 피치밴드 사용할 일이 있는 악기가 뭐가 있을까요? 피아노. 피아노는 말 그대로 피아노 이름이 뭐죠? 피아노 포르테죠. 약강의 강약이라고요. 피아노는 말 그대로 서스텐 페달 밟아서 뭐 소리 약간 지속되게 하는 거, 그리고 약하게 치고 강하게 치는 거 외에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뭐 약간 뭐 이렇게 댐퍼 페달 약간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음량을 조금 줄이거나 뮤트 시켜갖고 약간 줄이거나 뭐 이런 거나 가능하지, 어떤 미묘한 표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악기 자체가. 그래서 여하튼 뭐 이런 음정을 미묘하게 이런 게 불가능하죠. 자, 그래서 여하튼 피아노에서는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자, 전기 기타, 전기 베이스 사용할 일이 당연히 있죠. 기타의 베이스에는 밴딩이라는 주법이 있죠. 아예 밴드라고 하는 거, 밴드 업 앤 다운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자, 당연히 있고요. 뭐 땡, 땡 뭐 이런 거 가능하니까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뭐 있죠? 드럼 가능할까요? 뭐 둥, 딱, 딱 이런 거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엔 드럼에 당연히 있겠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사용할 일이 아주 간간히 있어요. 언제 사용하냐면요. 드럼 치는 사람은 잘 알겠지만 스네어를 갖다가 전 가운데다 스티킹을 하다가 점점 양쪽 림 쪽을 향해 갖고 점점 스틱을 갖다가 올라가면서 친다고 쳐보죠. 어떻게 되죠? 피치가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그런 걸 표현할 때는 피치 밴드로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기는 있는데 사실 뭐 흔한 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스트링 같은 경우도 음정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죠. 그냥 전기 기타나 전기 베이스도 스트링의 현악기에 불과한 거니까요. 마찬가지로 모든 현악기군을 통칭하는 스트링스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뭐 쓸 일이 뭐 아주 많지는 않아요. 의외로 뭐 이렇게 스트링 작업할 때. 그리고 목관악기, 금관악기 그것도 가능합니다. 음정이 살짝 올렸다 살짝 내렸다. 자, 특히 금관악기 같은 거 언제 표현하냐면요. 아예 좋은 가상악기는 그게 이미 다 표현이 돼 있어요. 그냥 제가 도만 입력을 해도 알아서 그 느낌이 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제대로 표현이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이게 좀 제대로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염려스럽네요. 네, 조금 과장된 거지만 실제로 이렇게 부는 악기, 특히나 부는 악기들은 우리가 힘을 줘갖고 빵 하고 불러야 되니까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약간 낮은 음정부터 빰 하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가상악기를 쓰면 그냥 그런 느낌이 아예 한 번에 표현이 되는데 그런 걸 이렇게 피치밴드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자, 피치밴드는 요럴 때 쓴다라는 거. 자, 근데 이게 중요하죠. 피치밴드는. 자, 제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버렸어요. 다음에 음표가 옵니다. 항상 컨트롤 값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요 마지막 값이 그 뒤에 오는 모든 음표들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피치밴드가 더군다나 이렇게 음정이 올라가 있는 상태면 얘네는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이 이후로 나오는 모든 음표들은 이 트랙에 있는 모든 음표들은 다 음정이 미미하게 올라간 상태로 연주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진짜 크게 실패하는 거죠. 이건 아주 지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컨트롤 뭔가 기능을 사용할 때는 항상 원하는 순간에만 쓰고 그 다음 음표들에는 영향을 미치게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음표 이전에 이걸 정확히 0으로 맞춰놔야겠죠. 근데 문제는 0을 맞춘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기다가 제가 마우스로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여기에 수치가 표현은 돼요. 맨 이 피치밴드 값은 재밌는 게 아까 0부터 127까지가 아니고 잘 봐요. 요 가운데가 0이라고 그랬죠. 자, 여기만 봐요. 제가 마우스를 여기다 짓는다고 여길 보지 말고 여러분들은 여기만 봐요. 자, 보죠. 자, 대충 0 쪽에 0이죠, 대충. 자, 마우스를 올리면 올릴수록 최고값이 뭐가 되죠? 8191 최대로 내리면 마이너스 8191이 돼요. 뭐 마이너스 8192라고 돼 있지만 이건 왜 그런지 뭐 여튼 그거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8191 단계까지도 조절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여튼 0을 그러니 더군다나 0을 찍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아무 값이나 하나 쿡 찍습니다. 다른 음표가 오기 전에. 자, 그리고 요 값을 이렇게 올가미를 씌워서 선택을 해요. 그럼 이 값에 대한 여기 정보가 나오죠. 예전에도 어디서 본 화면 같지 않나요? 자, 제가 마우스에 빙글빙글 돌리고는 여기에 밸류에 제가 조금 아까 선택한 요 값에 대한 수치가 마이너스 3073이라고 나올 겁니다. 이거 그냥 클릭해서 0이라고 치고 엔터를 누릅니다. 그러면 그냥 알아서 0값으로 가요. 이게 제일 편한 방법입니다. 0으로 오게 하는. 조금 컨트롤과 관련된 기능들이 조금 어렵나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예, 이거는 뭐 왠지 지금까지 하던 것보다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은 뭐 그다지 이렇게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자, 여하튼 피치밴드는 특히나 0을 만들어준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음정의 변화를 줘야 될 일이 있을 때는 피치밴드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것도 지우는 방법은 마찬가지예요. 올가미 씌우고 지우면 그냥 그만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마지막으로 모듈레이션이라는 기능을 해볼게요. 자, 모듈레이션 기능도 옆에 달린 거예요. 생긴 걸로만 봐선 모르겠죠. 피치밴드는 참고 삼아서 스프링이 달려 있어 갖고 온음을 올렸던 온음을 내렸던 간에 손가락을 띄면 자연적으로 띠용 하면서 가운데로 옵니다. 하지만 모듈레이션은 이걸 이 스프링이 없어요. 지금 근데 모듈레이션은 아까 익스프레션과 마찬가지로 128단계로 소리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로로 놔둬야 아무 변화가 없는 거고 올리면 올릴수록 소리가 떨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 아주 안 좋은 그림이에요. 이건 항상 여러분들이 제로에다가 갖다 놓는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모듈레이션은 지금 제가 무심코 미리 기능을 설명해 버렸지만 어떤 효과가 나왔냐면 마치 바이브레이션 건 것처럼 소리가 이렇게 소리를 떨려주게 하는 기능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이건 스프링이 없어서 제자리로 안 오는데 0으로 안 오는데 이렇게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소리가 계속 여러분들이 신디사이저에서 소리 고를 때마다 뭔가 소리가 이상해요. 뭐 피아노 소리를 바꾸든 EP 소리를 바꾸든 스티링으로 바꾸든 계속 소리가 떨려요. 자, 모듈레이션 필이 올라가 있나 잘 보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주를 하고 뭐를 하든 그럴 때요. 자, 지금까지는 피치 밴드를 썼었죠. 이번엔 모듈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조그맣게 숨어있는 화살표 클릭을 해서 모듈레이션으로 들어가요. CC 1번 모듈레이션이라고 있죠. 모듈레이션으로 들어갑니다. 또 이제 가운데 선이 사라졌네요. 얘도 마우스로 움직여 보니까 최소 0 그리고 최대 127까지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 숫자가 예. 자, 0일 때가 아무 떨림이 없는 건 거예요. 근데 플레이 시키면 그냥 기본값이 나오겠죠. 자, 여기다 제가 만약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고 쳐보죠. 그러면 점점 소리가 떨려질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게 모듈레이션이에요. 소리가 떨려지게 하는 거.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음표 오기 전에 영향을 주기 싫으면 어떻게 되죠? 최소값인 0을 반드시 찍어줘야 돼요. 이 값을 0으로 항상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네들도 소리가 떨려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그 외엔 다 똑같아요. 자, 모듈레이션은 여하튼 최대값일 때가 소리를 이렇게 떨리게 하는 거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면 되고, 이렇게 그려야 된다는 게 아니야. 저는 그냥 이렇게 그렸을 뿐이지. 자, 지금까지 거를 한번 저거 한다고 그러면 음표 하나를 입력을 하는데도 되게 많은 컨트롤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아까 어떻게 했었죠? 플러스 하나 표현을 하느라고 피치밴드도 사용한 적 있죠. 자, 피치밴드를 써갖고 빰 하는 느낌을 표현했어요. 물론 플러스 할 때 요거 빰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재즈 같은 데서 막 플러스 하다가 막 빠바라바라바라빰 뭐 이렇게 막 그런 특수효과라기보단 뭐라 그러죠? 음정을 확 이렇게 글리산도 하듯이 올려버리는 거, 그런 거 할 때도 씁니다. 이거를. 여하튼 자, 제 지금 Alt 키를 잘못 눌러서 옆에 윈도우 키를 눌러서 저런 게 났고요. 요거 이렇게 해서 올려주면 된다고 그랬죠. 지금 그냥 대충 그려볼게요. 그러면 시간상 자, 그리고 플러스라고 해갖고 빰 이러고만 볼까요? 익스프레션도 그려줘야겠죠. 뭐 상황에 따라서는 꼭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익스프레션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죠. 지금 우리 피치밴드도. 그러면 자, 그리고 또 만약에 비브라토 같은 바이브레이션까지 준다 그러면 모듈레이션도 그래야겠죠. 그러면 뭐 여기서부터 뭐 확 점점 비브라토를 주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그냥 대충 막 그리는 겁니다. 지금 설명이 중요한 거니까, 예술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음악 작업을 할 때는 음표 하나에 컨트롤 기능을 3개 이상을 써야 될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뭐 3개, 뭐 피치밴드를 2개 이상을 써야 될 경우도 있어요. 피치밴드도 그랬죠. 익스프레션도 그랬죠. 예. 모듈레이션도 그렇죠. 그리고 또 음표들마다 또 강약도 줘야 되죠.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할 일이 많아지죠. 때에 따라서는. 그래서 특히나 영화음악 같은 거 작업할 때는 이제 오케스트레이션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게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오래 걸리죠. 자, 지금 오늘 한 내용들을 좀 마무리 짓기 전에 요거를 좀 설명해야겠네요. 이거는 그냥 참고예요. 자, 이 모듈레이션이 지금 소리의 떨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만 얘기하는 건데, 모듈레이션이 소리의 떨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통 건반 연주하는 사람도 어떻게들 하냐면은 막 솔로를 친다고 칩시다. 막 땡 이렇게 뭐 바이브레이션을 주려고 그러면은 요 모듈레이션을 올려요.
보통 대부분의 아마추어 연주자들이 이렇게 하죠. 어지간한 프로들도 그렇게 하고. 근데 이 모듈레이션을 올리는 거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비브라토를 거는 건 아니에요. 소리가 떨리는 건 맞아도. 자, 여러분들 이건 그냥 참고인데 그냥 한번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안에면 이런 얘기 들을 때도 없으니까. 자, 첫 번째. 소리의 3요소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요. 소리의 3요소. 짧게 얘기합니다. 뭐 이거 전문으로 할 것도 아니고. 전문으로 여러분들이 안 할 거란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를 지금 전문으로 파헤쳐야 되는 시간도 아니고 그런 의미입니다. 소리의 3요소. 소리의 3요소가 첫 번째 음정, 그리고 두 번째 꼭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음량, 그리고 세 번째 음색입니다. 자, 음정은 뭐죠? 소리의 높고 낮음. 음량, 소리의 크고 작음. 음색은 뭐죠? 소리의 밝고 어둠이에요. 자, 그러면 소리에 떨림을 준다라고 하죠. 우리가 떨림. 소리의 떨림도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음정의 떨림은 뭘까요? 음정의 떨림. 음량의 떨림도 있어요. 예, 음량의 떨림. 똑같아요, 여기는. 자, 음색의 떨림. 자, 음정의 떨림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비브라토예요. 바이브레이션. 그냥 비브라토라고 적겠습니다. 바이브레이션이 음정의 떨림이에요. 우리가 보통 악기에서 사용하는 주법은 다 비브라토, 바이브레이션이에요. 여러분들 보컬이 하는 것도 바이브레이션. 여러분 기타리스트가 모듈레이션으로 하나요? 바이브레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브라토를 걸죠. 떠떠행 하는 거. 다 어지간한 거는 비브라토, 바이브레이션이에요. 자, 참고로 음정의 떨림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거죠? 음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빠르게 반복됨으로써 생기는 떨림이 음정의 떨림이에요. 음정이 기타리스트 비브라토 가는 거 보면 어떻게 걸죠? 쉽게 얘기하면 도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밴드로 올렸다 내렸다 하죠. 업 다운을 하죠. 그럼 빨리 반복하면 또웽 이게 빠르게 반복되면 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브라토를 만들죠. 기타리스트들 마찬가지예요. 그냥 보통 음정이 빠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반복돼서 생기는 게 비브라토예요. 자, 음량의 떨림은 뭐냐면 소리의 크고 작음이라고 했죠. 음량이라는 건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가 빠르게 반복돼서 생기는 걸 뭐라고 그러죠? 모듈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음악 하는데. 참고 삼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했던 거 이게 뭐라고 그랬죠? 여기 있는 건 비브라토를 거는 애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모듈레이션이에요. 모듈레이션은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가 빠르게 반복됨으로써 인해 생기는 떨림이 모듈레이션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해본 적 없나요? 뭐 여러분들 오디오나 뭐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이든 볼륨 조절기 갖고 뭐 흔들어 본 적 없어요? 역시 저만 이상한 거요? 그냥 이거 움직여 보면 뭐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그런 떨림이 나오잖아요. 그게 모듈레이션이에요. 자, 음색의 떨림. 음색의 떨림 모르는 사람 많겠죠. 자, 음색의 떨림은 음색은 뭐라고 그랬죠? 소리의 밝고 어두움이에요. 밝고 어두움이 빠르게 반복됨으로써 느껴지는 떨림이 뭐냐? 기타 치는 사람들은 이 이펙트랑 친할 텐데 와우 이펙트가 바로 음색의 떨림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엄밀히 말해서 그냥 아까 뭐라고 그랬죠? 대부분의 건반 치는 사람들이 그냥 땡 이렇게 비브라토 바이브레이션 줄 때는 모듈레이션 필을 올리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비브라토는 뭐죠? 음정과 관련돼요. 음정과 관련된 조절기가 뭐죠? 피치밴드예요. 피치밴드를 이걸 빨리 움직여서 손으로 조절해가면서 비브라토를 만드는 게 오리지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도 신경 써서 연주하는 사람들 많이 없지만 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건반 연주자들 보면은 그냥 단순히 모듈레이션 필을 올려갖고 비브라토처럼 만들 때와 피치밴드를 조작해갖고 비브라토를 만들 때를 다 가렸었어요. 여러분들 건반 치는 사람 알겠지만 요 피치밴드 움직여갖고 비브라토 만든다는 게 어려워요. 연습이 많이 필요하죠. 여하튼 요 얘기 나온 김에 여러분들한테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의 가장 핵심은 저거였죠. 컨트롤 기능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살펴봤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익스프레션 뭐였죠? 한 악기 내에서 음량의 변화를 표현했었죠. 뭐 이런 걸 표현한 거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입으로 표현해서 입 밖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건 뭐였죠? 피치밴드. 피치밴드 음정 올렸다 내렸다는 거죠. 뭐 이런 거였었죠. 자, 모듈레이션은 뭐였었죠? 가장 마지막에 했던 거 그러니까 소리에 떨림을 주는 거였죠. 하는 거.
사실은 이거 외에도 컨트롤 기능들이 좀 더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일단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정도는 사실은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참고 삼아 여러분들 익스프레션은 정말 아주 중요해요. 뭐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할 내용이 사실상 이것보다는 더 없어요. 그런데 설명할 내용은 이게 다라고 하더라도 이걸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이쪽 컴퓨터 음악을 전문으로 해야 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의 익스프레션은, 특히나 오케스트레이션 같은 거를 이걸로 작업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아주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자, 뭐 어떻게 보면은 비교적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기능을 익숙해져 갖고 잘 사용하면 그만입니다. 나중에 사용할 줄 알면 뭐 특별히 더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그냥 요 아래 창 열고, 컨트롤러라고 하는 요 창 열고, 여기서 이제 마우스 빙글빙글 돌리는 여기서 원하는 기능 선택하고, 그리고 때로는 128단계, 때로는 피치밴드처럼 이렇게 생긴 경우도 있고, 기억을 해야 될 건 마지막 음표 오기 전에 항상 기본값을 새겨줘야 된다. 익스프레션 같은 경우는 기본값이 128이 되는 거고 127이죠. 여기 큐베이스에선. 그리고 모듈레이션 같은 경우는 기본값이 0이고 피치밴드 같은 경우엔 기본값이 0이죠. 그것만 기억해두면 됩니다. 뭐 특별히 어려울 거는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 것도 항상 자동 정렬 기능 요 단위에, 퀀타이즈 단위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정도만 기억해두면 되고, 지우는 거야 뭐 어차피 Alt를 뗀 상태에서는 원래대로 화살표 버튼이니까 올가멜 씌워서 델리트 키를 누르면 지워진다. 이런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뭐 요 정도만 알면 되고, 그 외의 거는 또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또 질의응답이든 게시판이든 뭐 이렇게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았고요. 다음 주 9주 강의에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